미국 증시는 1월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반등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식 시장이 상승했으며 FOMC 회의 후 첫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명확해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 연준은 3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올해 피벗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긍정적 전망과 강한 거시 경제 여건은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이룬 데다 강력한 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지지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전날 실적을 공개한 메타 플랫폼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메타는 이날 20.32% 급등하며 역사상 최고의 날을 보냈고 메타는 전날 월가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은 물론 역대 첫 배당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환호를 했지만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루시드가 장중 마이너스 8%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큰 충격을 주었었죠.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하락을 한 것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6%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을 제외하고는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 20%가 넘었던 주가 흐름을 점차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2월 5일 월요일장부터 재차 반등에 나서야 할 것인데요. 기업들 실적과 증시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루시드는 한 주 동안 플러스 24.91%,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0.24%로 마감이 되었고, 오랜만에 한 주를 플러스로 마감한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사우디에서 열린 E1 레이싱에서 루시드 그룹과 에어 차량이 스폰서를 맡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어느 행사가 이어지던 간에 루시드 차량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얼마나 루시드 그룹을 밀어주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2월 1일까지 탑 10 주주 명부를 보시면 PIF에서 60.22%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뱅가드에서 3.2%, 블랙록이 1.35%, 그리고 뱅가드 인덱스 펀드에서만 지분 보유율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테슬라 주주 명부에서는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뱅가드와 블랙록이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리비안도 한번 살펴볼까요? 루시드의 PIF처럼 아마존에서 상당수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역시나 뱅가드, 블랙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큰 기관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과 EV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들은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2월 2일까지 보고가 된 기관들 매수 목록 중에서는 울버린 자산 관리에서 풋을 때린 것과 다시 적은 수량을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뉴저지 연금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한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도 포지션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 매도 물량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주 퇴직기금과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 제도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루시드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아쉽기만 하네요. 공매도 물량은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볼륨 자체로만 보자면 아직도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루시드의 급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알루미늄 패널 체결 소식에 힘입어 투자자들에게 사우디와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를 제공했을 수 있고요. 루시드의 발행 주식 중 30%가 1월 중순 현재 공매도 되었다는 사실도 더해지면서 이번 주 숏 스퀴즈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큰 상승이 이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루시드의 큰 호재성에도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던 루시드 주가인데요. 나스닥 100에서 퇴출되고 나서 자유로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작은 호재성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도 중요하다 봅니다. 삭스 피프스 에비뉴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점인데요. 지난 12월에 사파이어 모델 보석 매장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파이어처럼 고가의 차량은 절대 안 팔린다라는 내용 등이 있겠지만 지난 7대 딜리버리보다는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었다면 실적 발표에서 언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럭셔리를 지향하는 루시드 그룹에게도 어느 정도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영국의 럭셔리 제조업체인 에스턴 마틴과 파워트레인 체결로 루시드 에어가 제임스 본드 영화에 출연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 이어서 영화 진출까지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루시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일단 해야 할 것은 제조시설 공장 확장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부합할 수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부분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주가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2024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라는 말이 싹 사라지면서 2024년 1분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